의약품이 수출계약 취소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라는 논란에 이어서 의약품 부작용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늑장 공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약품과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 제약 바이오주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금리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적기로 꼽히는 10월. 과연 어떤 배당주에 투자해야 배당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이 되면 주식시장에 개미들을 유혹하는 바람이 부는데 바로 배당주 투자 열풍이다. 배당이랑 이제 시세 차이까지 노리는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한국 기준금리 1.25%, 저금리 시대의 배당과 차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배당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추천 종목을 몇 개를 꼽아서 5개를 꼽아봤어요. 이 중에서 혹시 뭐 하나를 꼽으신다면? 저는 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종목이 관심이 가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그것도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오늘 좀 고배당주와 뭐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 증권사가 추천한 배당주 5개와 개미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배당주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내 증시가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은 물론이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주 투자 전략, 오늘 주식투자 성공백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최영일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JDI 파트너스의 구현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3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10월 첫 거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구체적인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됐지만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이치뱅크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상승폭이 큽니다. 685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8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오는지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스 리그 치시고 들어오시면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금으로 사고 파는 종목들, 그 계좌 내역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위권에 올라온 종목들이 정말 많죠. 아무래도 연휴 끼고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이 대거 순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재룡산업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속해 있고 또 정책 테마주로 속해 있는 재룡산업인데요. 오늘까지 75% 수익률 챙기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부하이텍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OLED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도 11% 수익률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으로 7.2%의 수익을 확정 지으신 분이 계셨는데 과연 어떤 분이 한미약품으로 수익을 내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도TV 트레이더가 바로 한미약품을 매도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약품 차트를 살펴보면 처음에 32만 원에 시작했던 한미약품의 주가가 86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의 기대를 힘입어서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물리면서 급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4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 초반 때 14%까지 하락했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인데요. 포도TV 트레이더가 매수가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0% 아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이렇게 들어가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급과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주식 챔피언스 리그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포도TV 트레이더가 또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 내역에서도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크레온 계좌 지금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만 원을 투자해서 누적 수익금 368만 원으로 이제 계좌 수익률이 7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주차기 때문에 남은 주차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라도 내 수익률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스 리그 검색하셔서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전략을 총동원한 포트폴리오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기 진행 상황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네, 12월 기업 결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배당주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유망 배당주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을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주목을 받는다는 배당주. 도대체 배당주가 뭐길래 너도 나도 관심을 갖는 걸까? 배당주란 기업이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는 책정된 배당금을 받는다. 보통 배당주 투자 시기는 9월에서 12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배당을 주기 위한 어떤 기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을 주는 시점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12월 달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달 정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올라가지 않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그때 공략을 하시면 참 좋죠. 그래서일까 유난히 이맘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 10개 증권사에서 유망 배당주를 추천, 다양한 종목들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10개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 배당주. 물 만난 배당주? 하반기 순이익이 개선될 것 같은 기업? 국내 철강 사업을 이끄는 포스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이익 감소, 부채 비율 증가, 주가와 신용 등급 하락 등 위기 상황을 겪었던 포스코. 2014년 3월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구조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그해 8월 포스코 특수강을 세아그룹에 매각함으로써 구조 조정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결과 2014년 228개에 달했던 계열사는 지난해 말 기준 201개로 감소. 권 회장은 2017년까지 이를 144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닥권 우량주 중에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 가격과 포스코의 주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에 중국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는 지난 9월 2일 주식투자 성공백서에 출연한 스탁시티 차영록 전문가가 주목할 만한 배당주로 추천하기도 했는데 올해 포스코의 실적 및 주가 변동 사항은 어떨까? 포스코의 금전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상무부에 반덤빈 제소로 걸려 있는 부분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올해도 배당을 많이 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최근 3년간 배당금은 주당 8,000원, 배당률은 2.4%에서 4.5%였는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이번 연도도 뭐 8,000원 정도로 결의가 되지 않을까 주총에서. 회사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을 주주들한테 많이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고배당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0개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 배당주. 배당금과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기업. GS다. 2005년 출범한 GS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GS와 에너지 사업 부문의 GS 에너지, GS 칼텍스, GS EPS, GS ENR, 유통 부문의 GS 리테일, GS 홈쇼핑, GS 글로벌, 건설 부문의 GS 스포츠, GS 건설 등 주요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산 규모로는 세계 7위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다. GS는 석유화학과 윤활유 등 비정유 부문 자회사들의 실적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지난 3년간 GS의 시가 배당률은 2% 이상을 기록. 그렇다면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배당 수익률도 이번 연도도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서 환율에 대한 방어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호실적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실적하고 주가 변동 사항은 이 GS 칼텍스가 손에 꽉 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배당주는 믿고 가는 배당주. 꾸준히 4% 이상 배당 수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맥주와 소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종합 주류업체인 하이트 진로다. 하이트 진로의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2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를 오갔다. 주류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롯데칠성, 오비맥주, 무악 등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으로 주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하이트 진로의 실적 및 주가는 어땠을까? 너무 수입 맥주가 시장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국내 맥주들이 맥을 못 쳤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반기 주가 자체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힘겨운 시기였죠. 지난 3년간 하이트 진로의 주당 배당금은 1,000원. 배당률은 4%대를 유지했는데 과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주가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조금 배당 수익률은 조금 적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맥주 부문과 달리 소주 부문에서 과일주에 대한 호평과 매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하반기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기대가 되는데 하이트 진로 배당주로 찜해도 될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한 반등을 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3%를 기대한다라기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고 가는 배당주로 불리우는 하이트 진로. 이번에도 믿고 투자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유망 배당주 살펴보셨는데, 자, 10월달 하면은 12월 결산 기업 가운데서도 또 투자 메리트가 있는 배당주, 투자 적기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은 서늘해지는 이 10월달 왜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 적기라고 하는 걸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앞두기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배당주를 살 이유는 없겠죠. 배당이 가까워질수록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세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텐데, 만약에 시세가 이제 거꾸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배당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4분기부터 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배당 적기 부분은 아마 고현모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왜 배당주에 관해서 더 시장이 환호를 하고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이 튀어나오는지, 왜 관심이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준비한 자료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전체적인 세수 확대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진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시키자.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유보금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기업이 실적을 내서 좋은 수익을 냈을 때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또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자사주 매입 또 적절한 배당, 적절한 R&D 비용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적절히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대만까지도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이제 재정부 장관께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그로 인한 시장의 개선책. 그렇게 되면서 활성화와 함께 세수 확대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놓고 보시면은 유보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유보금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내년도 뭐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그렇군요. 않을까. 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 주셨는데 그럼 왜 하필 이때입니까? 과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분기 이후에 배당 상위 기업들의 주가 순이익이 코스피 시장 지수 수익률의 3%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2016년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입니다. 근데 2015년 배당 평균 수익률이 1.6%를 기록하면서 안전하다는 국채보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국민연금에서 배당 성향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률이 대략 20% 수준인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본과 중국 수준인 배당 성향률 3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당 수익률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준비된 도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도표는 연도별 배당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2011년 1.4% 기록했다가 1.0%까지 2013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2014년, 15년 배당 성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2016년 올해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작년보다 더 높은 1.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당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모든 주식에 배당주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다 배당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결권 없이 배당률을 높여준 것을 우리가 우선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배당만을 원한다. 그럼 우선주를 구매하는데 우선주의 가격이 통상 낮죠, 좀. 그렇죠. 그것을 잘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말씀하셨지만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12월이면 배당주도 가격이 올라가요. 9, 10, 11월이 적기라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말씀 네. 주셨는데 가장 최적기는 10월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올라가기 전에 시세가 네, 올라가기 전 시세이면서 또 한 가지는 3분기 결산을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대로 지금 내가 표적화한 그 기업의 주식이 연말까지 수익과 성과를 잘 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시지표를 보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3분기 결산까지를 보고 이 흐름대로 연말 결산까지 가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순수익이 충분히 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기존 연도와 다르지 않은 배당을 하겠구나. 배당을 더 하겠구나. 예상을 해서 한번 나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10월 정도가 적기인 거예요. 네. 11월부터는 다 그것을 읽기 때문에 적정하게 가격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잘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배당인데 네. 사실 이 주식의 역사를 보면 배당이 주식의 원 목적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자거래가 활성화돼서 단타로도 매매가 하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생겼지만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고 그것을 다수가 보유한 오너십에 참여한 이유는 원래 기업이 잘 장사를 해서 결산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배당이야말로 주식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유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월 31일 결산입니다. 이 결산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31일에 거래가 없습니다, 대체로. 네. 그러니까 30일 시점에 내 구좌에 이제 주식이 들어오는 걸 전제하면 통상 12월 28일까지는 내가 배당으로 목표한 걸 사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10월이나 11월에 보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말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올해 조금 배당주 중에 주목해 보실 유망주가 금융권 주식들이 좀 떠 있어요. 근데 금융권은 다수 3월 결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 4월에 들어와야 될 배당금이 여름에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요. 배당주를 살 때는 이 배당 기간에 대한 공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지금 유망 배당주로 이제 포스코가 선정이 됐습니다. 포스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니까 배당률이 작년에 이제 3.5%인데 이게 은행 금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배당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매력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2016년도 12개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최저 1%에서 최고 1.7%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이 4%대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적도 봐야 될 텐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일단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해석은 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매출 증가와 함께 살아나는 실적 개선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산하는 추세 속에서 그 추세 속에서의 영업이익 개선폭 이렇게 놓고 따진다면은 사실상 그 실적 기대 요인은 향후에 진짜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을 때 그때 실적을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예. 때. 지금 철강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든가 IT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든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감산을 감축을 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 마진의 소폭의 개선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배당주 투자할 때 배당에 대한 기대도 합니다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노려봐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실적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면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화면 준비했는데 세 가지 자료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업 매출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강에 집중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입니다. 무역 역시도 철강 기준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폭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단 영업이익 개선폭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익 연초부터 해서 계속 개선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원샷법 이러한 부분에 또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증치세나 중국 같은 경우는 증치세 같은 경우에 국가 보조금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국 쪽의 관세,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해서 그러한 부분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포스코 자체가 가지고 있는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그 부분을 또 이제 새롭게 해석한다면 미국 쪽에서부터 살아나고 있는 경기 동향. 이러한 부분에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도주로서의 부각은 좀 어렵고 또 배당 수익을 너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은 틀림없다. 두 마리 이렇게. 토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현재 매수 평균 단가가 2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 평균 단가가 20만 8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한 5% 주고 접근하시는 범위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배당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정유주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표적인 유망 배당주로 GS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GS는 어떻게 좀 배당률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도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양수겹장의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GX 칼텍스의 그 이익 증가율이 결국에 GS의 배당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서 본다면은 오펙에서 감산을 하면서 정유주들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GX 칼텍스는 정유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부탄을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연 에너지 쪽으로 신규 산업이 나온 것이고요. 아울러서 또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GS의 배당 수익을 높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GS의 주가 수준이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 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면 배당 수익과 함께 주가,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당주가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하이트진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이트진로 저는 상당히 올해 배당주로는 주목할 만해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매출은 연말로 늘어나지 갈수록 않을까요? 매출은 올라가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9월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제 복병이 나타났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흥업계, 주류업계 등등. 하지만 저 맥주와 소주라고 하는 것은 서민주이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과 큰 관계없이 결국은 중저가형 식당에서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결산으로 보면 이 시세가 낮아지기보다는 더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도 기대해 볼 만하고 지금 시세도 썩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역시 양수겹장의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배당주를 보시면요. 이제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식음료 쪽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칠성 같은 쪽도 나름 고배당을 수년간 해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쪽, 주류 쪽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사실 저희가 살펴봤던 배당주 쪽에서 국민연금 지분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GS라든가 뭐 하이트진로 오늘 뭐 두 종목 다 나왔는데 GS 같은 경우도 9%대 국민연금에서의 지분, 그리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7%대 국민연금에서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그 8월부터 해서 재정부에서는 뭐 근본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목적이죠. 그 세수 확대의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에 이제 강화되는 부분이 국민연금의 또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까지 해서는 국민연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배당 관련해서의 그 목소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실상 금감원에서도 국민연금의 이제 배당 관련한 그 주주로서의 권리 부분을 확대할 수 있게끔 관련 그 내용 자체도 좀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2017년이든 18년이든 배당 확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제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인데요.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코스피는 현재 2055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8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까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또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주, 그리고 운송주, 전기, 전자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60만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업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주식 챔피언스 리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스 리그 이제 8주차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주식 챔피언스 리그를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마감하기 전에 지금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5개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4.1%의 순위로 올라오는 종목은 바로 한화케미칼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순위권에 들었다가 나갔다가 했던 종목이죠. 일단 4.1% 유지하면서 5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OSTB 불꽃계좌 트레이더의 종목입니다.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5.6% 기록한 종목은 바로 사마알미늄입니다. 커닝은 최명장 트레이더가 웹수 매도한 종목이고 지금은 매도 완료를 하셨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5.6%의 수익률을 확정지었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지금 6%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수익을 모두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위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6.3%의 종목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사실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면서 2거래일 연속 거의 30% 가까운 마이너스를 보여줬었습니다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그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수익을 챙기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포도TV 트레이더고요. 현재까지 6.3%로 한미약품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1%의 종목은 바로 동구하이텍입니다. 동구하이텍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더하는 모습이고요. 1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은 정말 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8.2%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재룡산업은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통 정치 테마주는 한 번쯤 조정받기 마련인데 이 재룡산업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포도TV 트레이더가 갖고 계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언제까지 올라가게 될지 재룡산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한눈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스 리그 치시고 들어오시면 트레이더들이 현금으로 사고 파는 종목들 그 계좌 내역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더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자신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종목들의 전체 수익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식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내용들도 사이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장 경기 진행 상황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투자 성공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국내 대표 증권사가 추천하는 유망 배당주, 포스코와 GS 그리고 하이트진로 살펴보셨는데요. 그 밖에 또 유망 배당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10개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 배당주. 이번 주인공은 알짜 배당주. 지난 2년 평균 배당 수익률 5.4%. 최근 주식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은행이다. 2014년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분리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 뒤 11월 19일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됐다. 저는 우리은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시킨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은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 8월 30일 OESTV의 한용희 대표가 주식투자 성공백서에 출연해 우리은행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배당주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금리 시대에 이제 금융주를 좀 꼽자라고 해서 이제 뭐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뭐 저금리 투자처로 뭐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한 1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기까지 해가지고 배당 고배당 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은행이 조금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한 증권정보업체의 자료를 보면 2015년 은행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2.71%.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년간 배당률을 보면 각각 4.6%와 5.5%를 기록. 은행주 중 유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주가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고점은 아니고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 우리은행의 꾸준한 실적 상승과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도 탄력을 받아서일까? 우리은행을 추천하거나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 배당주로서 우리은행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될까?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데 당연히 있다라고 드릴 수 있죠. 뭐 작년에 5.7%였는데 기준금리 자체가 뭐 적금 넣어놔서 뭐 2%, 3% 많아야 3% 받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 시세 차익하고 같이 배당 수익률을 같이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어차피 적금 넣어놓나 뭐 배당 뭐 주식에 넣어놓나 배당 수익률은 뭐 세금 똑같이 띄니까. 10개 증권사가 추천한 유망 배당주. 대망의 마지막 주인공은 전통적인 배당주. 최근 9년간 만원 수준의 배당금 지급. 무선 통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배당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당 9,400원, 지난해에는 만원을 배당했다. 그 SK텔레콤이야. 사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배당주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SK텔레콤도 제가 아까 얘기한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SK텔레콤이 갑자기 SK텔레콤의 연간 실적을 보면요. 굉장히 플랫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거의 없어요. SK텔레콤은 지난 9월 2일 주식투자 성공백서에서도 추천 배당주로 언급됐을 만큼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죠. 원래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게 돼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에 남겨놓는 금액을 유보금이라고 그러는데 유보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돈을 많이 돌려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도 높은 겁니다. 지난 9년간 주당 만원 수준의 배당을 하고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만큼 올해 배당 수익률도 기대가 되는데 SK텔레콤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주총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저도 이번에는 뭐 4.6%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과 비슷한 뭐 3년 동안의 시가 배당 수익률이 뭐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올해도 뭐 여전히 뭐 4.6%로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시기를 앞둔 지금 매의 눈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저는 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K텔레콤하고 이제 포스코 두 종목이 관심이 가는데 SK텔레콤 같은 종목은 뭐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그것도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IPTV나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나도 올해 그 미국의 그 반덤핑 관세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세도 강세고 수익도 좋습니다. 우리은행을 좀 고배당주와 뭐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총 결과가 기대되시겠네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세 차익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은 뭐 그거야말로 최고의 투자처겠죠. 저금리 시대.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당주. 연말 대비 배당주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 배당을 주지 않다가 특정한 이벤트, 예를 들어가지고 자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각을 해서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서 그때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배당을 갑자기 주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지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단발성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받고 나서 바로 기관들이 이것만 받고 빠지거든요. 그 기간이 딱 지나면은 얘네들이 시가로 매도를 쳐요. 근데 그 배당 딱 지나고 나서는 보통 주가가 고배당주는 조금 하락세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투자 위험 요소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한 번 빠질 때 뭐 4, 5% 빠지면은 배당 수익률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제2의 보너스 배당주. 똑똑한 투자로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올해 주목하면 좋을 유망 배당주 살펴보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은행 최근에 이제 민영화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은행은 정부 지분 30% 매각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18개 투자기관에서 매수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정부 지분은 30%인데 인수하겠다고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약 119% 지분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매각 지분의 4배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 지분이 매각된다면 결국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안 요인이 해소된다는 것이 결국에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은행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은행의 주가 흐름을 함께 보시면은요. 네. 지금 본다면은 저 좌측 국면을 보면은요. 올 1월달 8,250원에서 전일 11,800원까지 43%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주말 시장의 불안 요인에서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나름대로 하방 경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또 밑에 본다면 수급 측면을 보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은 결국에 단기적으로도 하방 경직도 보여줄 수 있고 매각이 성사되면서 어떤 실적 부분도 개선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배당까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3박자의 요소를 고루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도 역시 금융주기 때문에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중반기부터 왔죠. 물론 9월에 이제 동결됐고 결국 12월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거기에 대한 금융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제는 좀 수익이 창출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은행이 이제 올 가을에 가장 각광받는 것인데 그 외에도 금융주 전반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꼽은 것을 보면 뭐 NH투자증권도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은행보다 기업은행이 낫겠다. 이런 또 이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결국 금융주 전반적으로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은행주 하면은 순이자 마진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부분도 좀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금융지주사, 특히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순이자 마진 부분입니다. 순이자 마진 부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네. 조달금리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차익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준비해 놓은 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그 순이자 마진이 은행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밖의 요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가장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상 마진폭을 크게 못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또 수익 창출 기준 자체가 좀 개선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지주사에 대해서 수급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브렉시트를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그 네. 이후부터 해서 이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지주사들이 한 4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 관련된 그 주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상승 랠리라면 이제는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예. 보유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뭐 금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영국 쪽도 금리 인상을 2015년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브렉시트 거치고 나서 지금 뭐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게 확인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금융지주사는 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에서 또 다른 유망 배당주 SK텔레콤 보셨을 겁니다. 사실 통신주는 전통적인 배당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SK텔레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성장성은 이제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본다면은 가입자 1인당 그 연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면서 일단 외형 부분이라든가 실적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신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먼저 이해한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별도의 투자 비용보다는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배당 쪽으로는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SK텔레콤의 재무 현황을 간단히 짚어본다면 자, 매출 부분을 보면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예상하는 것이 결국에 매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되고 있고요. 그동안 배당 수익률은 대략 3년 평균 4.08%를 유지했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배당 금액, 예상 배당 금액 10,000원인데 중간 배당 1,000원 갖고 네. 기말 배당 9,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3.98%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 투자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상 배당률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배당주에도 적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당주는 이제 배당금을 받고 나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받고 나면 주가가 네. 떨어지는 이런 배당락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 맨 처음부터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자산이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하게 돼 있어서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현금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익 구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당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이제 배당세 같은 경우도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년 미만의 투자 전략이 되거든요. 그럼 1년 미만의 투자 전략에서 2%, 3%, 4% 이러한 기준의 전략은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인 만큼 배당락이 내년에 배당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올해 연말엔 배당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을 뭐 당장 차익 실현의 그 기준을 잡기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업종 그런 현황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윤 대표님 지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네. 이게 우리가 배당의 의미를 논하면서는 최소한 1, 2년 장기 보유 됐을 때 배당에 포커스를 뒀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5가지는 정말
지난주에 자녀에게 물려줘도 좋을 명품주에 속하는 배당주들입니다. 네. SK텔레콤까지 우리가 주류업체, 포스코는 윤 대표님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저는 올 연말에 상당한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내년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올해 중국에서 2위, 6위 철강 업체가 합병이 됐는데 합병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내년 중반기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감산하고 업체는 합병 이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생기고 해서 반사이익으로 올해 3분기 성과도 좋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4분기 결산까지 좋을 것 같거든요. 포스코는 어쨌든 뭐 업다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어떤 이 구조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장기 보유에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오늘 5개는 어디 내놔도 이게 뭐 손색이 없는 명품 배당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1년 미만에 단기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통적인 배당의 트렌드를 추이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해년도에 문제가 생기는 주식이 있어요. 네네. 그게 오히려 단타로 배당을 받고 고수익,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5%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배당률을. 네네. 그런 것들이 뭐 몇 가지 본다면 올해 지금 한화 같은 쪽에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네네. 우선주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풀리는 시장 효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 전문가들의 좀 여러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함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주식들은 장기 보유에 적합한 상품들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당 매력만을 노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투자자라면 어떻게 좀 종목별로 그래도 매도 시점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한번 준비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됐던 주식들의 배당락 이후의 주가 수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배당 종목들의 큰 연관성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2015년도 기준에는 배당락 후에 그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경기 변동과 주변 상황들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요. 나머지 본다면은 크게 연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봐야 된다면은 과거 2009년도부터 15년도까지 배당 후에 주가 상승과 하락을 뽑아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GS라든가 하이트진로, 자, 우리은행은 배당 이후에도 주가는 나름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유 쪽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포스코라든가 SK텔레콤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 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보다 하락했던 요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배당 후에 포스코라든가 SK텔레콤은 단기적으로 매도한 후에 다시 재매수 접근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트진로라든가 GS,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 번쯤 들고 갈 만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폼을 여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대비도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윤정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배당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죠. 3분기 실적을 검토를 해야 배당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컨센서스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9월 초순 기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리콜 사태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 달이 되겠는데요. 그 시점부터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장시장에서의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대략 1% 정도 하향될 것으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 축이 그 부분이 그 전체 시장에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나온 종목 중에서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5% 이상 영업이익 개선폭이 나오는 종목이 85개 종목에 달하고요. 그리고 8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그 반기 결산 이후에 실적 개선폭, 컨센서스가 더 크게 나온 종목이 46개 업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서스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영업이익 증감률에 대해서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영업이익 개선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주가에 반영됐느냐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줬는데요. 올해 들어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 해서는 중국발 그리고 또 미국의 애플발 실적 개선폭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의 종목이 영업이익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두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M 부분이 있고요. IM 부분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모바일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DS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C 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바일 쪽에서의 실적 악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은 지금 뭐 수급 부분하고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수급 부분과 그 월봉상으로의 갭 부분을 메꾸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놓고 보시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0일 이후에 긍정적인 영업이익 전망치 24% 이상 증가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케미칼도 2년 연속 배당을 좀 축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실적 개선폭과 함께 배당 확대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당주, 올해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 배당주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앞서 영상에서 여러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들 종목 외에 또 투자 매력,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요즘 배당 매력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한전은 발전자 회사들의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 지금 실적과 배당 수익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배당주 펀드에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 올해 예상 수익은,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4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 배당 예상 금액으로 주당 4,700원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7%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높은 배당이 기대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전기료 인하에 대한 압박 요인은 있지만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국전력과 같은 그 고배당 성향의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배당주를 고를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꿀팁 결국은 지금 이야기한 걸 종합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과배당, 초과배당을 하는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좀 주의 요인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논의할 때 빠져 있었던 게 배당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오너 리스크입니다. 네. 항상 이 오너의 시그널을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3분기 실적 결산하고 4분기로 갈 때 혹시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아닌가. 요거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추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오늘 이야기한 게 대부분 전통적인 기간 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외에 올 3, 4분기의 배당주로 눈여겨보시는 종목을 좀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가공식품 쪽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에 어떤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유통산업 쪽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이 사실은 3, 4분기에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중심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화장품, 유통, 가공식품 더해서 IT 정도를 한번 좀 주목해서 훑어보시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 배당 많이 해주는 기업들 순위를 좀 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쉬울 것 같은데 알려주시죠. 네, 일단 표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해 2월 달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배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돼야 되겠죠. 2월 달까지 해서 놓고 보시면 뭐 유니커스트라든가 부국증권, 일정실험, 뭐 동양생명, 한양증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들보다 더 큰 배당을 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3분기 실적까지 누적 실적이 긍정적인 업체들 중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배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업체를 또 옥석 가르기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는 배당과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혹은 또 이익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래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해서 고배당 정책을 또 펼쳤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정책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 소각을 했는데 배당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못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확정치 실적 나올 때쯤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준다면 전체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까지 놓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거겠죠. 배당주야말로 잃지 않는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정보를 토대로 알짜 배당주를 잘 선별해서 손해 없는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